배터리였고 배터리에 1년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반도체로 바뀌었다. 8월 초 이후에 시장 중심은 이제 바이오로 좀 바뀌었다.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했었어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신저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이 시총이 500조가 됐는데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주식은 걱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벌금 걸로 적자 메고. 근데 이 녀석이 흑자 조항됐더니 나가겠대. 그 당시에 주주분들이 맞아요. 분노하셨죠. 맞아요. 업어 키웠더니 정작 잘 되니까 나가는. 실적이 좋냐라 물어보면 안 좋다. 좋았으면 60만 원 있겠지. 지금 40만 원 초반에 있겠습니까? 바텀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가는 저점하고 고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벌목사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이 가을이 완연하게 좀 체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징글징글했던 더위도 이제 물러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딱히 뭐 변하는 그 느낌이 잘 들지가 않죠. 그래도 4분기 들어서는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제법 어디서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투자할까 생각해 보다 보면 굉장히 이 생각이 복잡해져만 갑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종목 하나만 딱 잡고서 완전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목사 시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출연하신 분은 벌목사 두 번째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어떻게 되는지 사요? 바이오가 저는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징펜트라는 것이 아마 현실화가 되면 실제 실적에 잡히면은 훨씬 더 높은 단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을 참 시적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여기에서도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주실지 저희가 힌트 드리면서 이 종목을 먼저 맞춰볼게요. 누가 먼저 줄까요? 제가 먼저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회사는요. 세계 점유율 3위. 그런데 왕년에는 1, 2위였어요. 세계입니다.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렇죠. 세계 점유율 3위.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선 품질에 대해선 1위라는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땡땡땡땡에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1위도 아니고 3위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 뭐 근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면 바로 그렇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선 내에서 좀 압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예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가을 야구 이제 보셔야죠. 야구. 네,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작년에 이 회사가 1등했습니다. 이 그룹이 예, 그룹이 우승을 했어요. 네. 예, 여기까지 나는 야구도 관심 없고 세계 점유율 3위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가로 더 드리자면 뭐죠? 8글자입니다. 8글자까지. 아니 그러면 사실은 거의 얼추 나온 것 같거든요. 그쵸. 자,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V시장 함께 하시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배터리 3사. K배터리를 대표하는 종목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종목. 바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역사는 LG화학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1992년 구본무 당시 부회장이 유럽 출장 중 반복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2차전지 배터리를 처음으로 접한 뒤 LG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1996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2000년 미국 연구법인의 설립, 2004년 중국 난징 공장 설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GM 볼트에 배터리를 공급하기에 이릅니다. 이후에도 전기차 배터리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은 2020년에 와서는 LG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이 결정됐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나오게 된 거죠.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소형 전지, ESS 전지까지 전지 사업의 스페셜리스트인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에 상장되자마자 시총 2위의 공룡급 루키가 됐고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확실한 경쟁력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배터리 셀업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장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고평가 논란과
최근 전기차 캐즘까지 닥치면서 60만 원대에 있던 주가는 지난 8월 31만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발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40만 원대로 회복하기는 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기 쉽지 않은 현재. 과연 LG엔솔은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철저히 벗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솔루션. 네, 이 종목 이제 듣고 나니까 기술력은 1위고 그렇죠.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구나. 어떤 분들은 1위로 기억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약간의 순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저희가 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3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작년에 LG가 프로야구 우승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우승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LG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낱낱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정수 운영님이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렇죠. 종목 소개를 해주시는데 사실 토마토 이 투자클럽에도 그렇고 투자자문에도 그렇고 2차 전지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시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배터리는 좀 시장의 주도주로 출발했었던 시점이 있어요. 네. 그게 2022년도 9월 달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주식들이 먼저 시세를 열면서 2023년도 7월 달까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어마어마한 빔을 그렇죠. 형성을 하면서 데넬리가 나왔었죠. 7월 26일 1시쯤까지였죠. 그죠? 그때 시장의 중심이 한시. 시장의 중심이 배터리였고 배터리에 1년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스위칭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올해 7월 11일 요거 종합주가지수 2,890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 이 하락은 거의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했었어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신저가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8월 초 이후에 시장 중심은 이제 바이오로 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메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자동차하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요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형태로 이제 시장 구조가 저는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얘기해 드렸는데 시장이 엄청난 급락하는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서 탈락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이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쪽에서 수익률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오 쪽에서 수익률을 더 크게 거뒀지만 반도체의 부진한 흐름을 지금 메꿔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자동차하고 저는 배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배터리가 이 캐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좀 절반 정도는 이번에 좀 그 대안을 해주지 않겠느냐. 반도체의 이 부진한 흐름을 자동차하고 좀 번갈아가면서 대안을 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이 주식을 좀 가져온 겁니다. 반도체가 부진한 사이에 대안이 좀 돼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였으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이 시총이 500조가 됐는데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자동차 혼자서는 안 돼요. 네. 그럼 배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바이오는 이 유동성을 키우는 트레이딩 자금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수를 레벨업 시키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이번 구간에 좀 바텀 하단에선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터리 1등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셔서 가져오신 거세요? 대형주에서는 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덩치 소부장 좀 작은 애 가운데서는 전고체 쪽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사실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전에 간단히 또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어떤 종목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배터리 셀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수많은 소재와 또 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 대표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궁금증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셀이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이야기 풀어볼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테슬라는 완성차잖아요. 네. 완성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난 박스는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 동박,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납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완성하는 게 이제 배터리 셀이라고 보면 되겠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SK 온이 있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수많은 그 소재나 부품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낸 배터리의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다. 그렇죠.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포스코 네. 퓨처엠이 바로 양극재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LG 엔솔이 사와가지고 원하는 규격을 맞춰서 합쳐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전지가 있다면 네.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큰 배터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셀 쪽에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나요?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중국 전략하고 우리나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이 뛰어들면 일단 양으로 승부를 맞아요. 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고 네. 중국은 14억이니까 시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한 성만 갖다 붙여도 우리나라 인구 나와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단위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롭게 좀 싸우는 형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가로는 좀 이기기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다른 길로 갔어요. 가격이 워낙에 독보적으로 싸버리니까요. 그렇죠. 이 배터리도 등급이 있어요. 그 테슬라 모델 Y하고 모델 네. 3하고 이게 좀 등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능이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예. 한 번 충전했을 때 500km 가느냐, 1000km 가느냐. 이게 좀 약간 하이엔드급. LG 엔솔은 거기를 좀 노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뭘 잘하는 거냐면은 그 혹시 제주도 가보셨어요? 그렇죠. 제주도 잘 안 가봤는데. 거기 버스 혹시 보셨습니까? 왜요? 버스가 혹시 전기차입니까? 전기 버스가 겁나 많이 돌아다녀요. BYD.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 같은 네. 경우는 BYD가 굉장히 많죠. 거기는 그 섬 자체가 많아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전기버스처럼 전기버스가 승용차처럼 무슨 120km, 150km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 속도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주로 쓰이는 게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약간 이제 대중성 모델, LFP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죠. 이쪽을 보급형.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제일 선두에 있는 게 CATL인데 CATL 이분이 이 회장 이분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일본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 중국 정부 자본을 지우면서 큰 거기 때문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담보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세계 점유율 1위죠. 좀 압도적 1위죠. 근데 이 점유율이라는 게 LFP나 뭐 NCM, NCA 다 합해가지고 점유율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LFP는 중국이 월등히 뛰어나고 월등히. 우리나라는 이제 NCM이나 NCA 쪽을 많이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좀더 하이엔드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공급을 하죠. 2위 업체는 어디예요? BYD입니다. 예. 여기도 중국이네요. BYD는 이제 전기차 이렇게 완성차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혹시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이 그 차가 안 팔려가지고 네. 공장 막 준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폭스바겐이요? 네. 폭스바겐이 그 유럽 차가 정도입니까? 잘 안 팔려요. 아하. 사실 요즘은 유럽차 아니고 중국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시장의 원인을 만든 게 중국차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좀 무시했는데 전기차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성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LCD하고 이 성장 궤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잘해요. 실제로.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 2위 이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그 중국 업체한테 지금 따라잡힌 형국이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겟팅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LFP 쪽을 집중하기보다는 하이엔드급을 좀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에도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 LFP 승용차 이런 거 좀 약간 사양이 낮은 것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전기차보다는 3천만 원대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점유율이 이제 빨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점유율이 빨리 되는 거고, 네. 이 글로벌 점유율이라는 건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뭐 개수 기준이야 아니면 그 용량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와트씩. 기가와트씩.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이 400기가와트시 정도 돼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을 텐데 60기가와트시가 전기차 약 100만 대 들어갈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기가와트시가 100만 대. 네, 그러니까 뭐 한 120기가와트시면은 네. 200만 대 들어갈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기차 100만 대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1년에 자동차가요, 8천만 대가 넘게 팔려요. 전체 내연기관까지 네네, 합쳐서.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한 10에서 15%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100만 대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사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발표된 그 어제였죠.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이 46만 대로 네, 맞아요. 기록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한 2배에서 조금 더 분기에 파는 양에서 그 정도? 테슬라가 한 180만 대 정도 팔렸었으니까 작년도에 올해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LG 엔솔이 주력으로 공급하는 건 맞는데 테슬라는 이제 LG 엔솔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한테도 받기 때문에 테슬라의 물량을 다 LG 엔솔 물량을 보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는 약 25%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100조 벌면 네. LG 엔솔이 한 25조 정도 벌겠구나. 매출이 25조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LG 엔솔이 내년도 한 33조 5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잖아요. 익스펙트. 그럼 여기다 곱하기 4하면 대충 테슬라 매출 나와요. 역산해서.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배터리 셀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 1등, 2등이 중국 업체고 3등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나왔는데 국내에 그러면 SK온이나 삼성 SDI는 탑 10 안에는 들죠? 탑 10 안에는 들죠. 근데 이제 점점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죠. 중국 정부는 약간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다 네. 보니까 차원에서. 정부 쪽에서 그 자동차 쪽 시장을 여태까지 중국이 못 가져갔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소비만 했었지. 그나마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애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차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모터 기술만 있으면 되니까 배터리 요것만 잡으면은 자동차 시장 먹겠구나 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를 했었어요. 2010년도부터. 그래서 워렌 버핏이 테슬라에 투자 안 하고 BYD에다 투자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 중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이 대중적인 중국 업체들의 기술이 더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얼리 어답터들. 그렇죠. 네. 우리가 삼성에 이제 접는 것도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든지 대중화가 돼서 상업성을 이루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려면 가격이라는 것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매칭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편의성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갔는데 지방에 못 내려가. 충전이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특히 수소차 같은 네네. 경우를 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이 맞아도 편의성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맞아요. 네. 수소 얘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수소는 너무 불편하죠. 네. 예, 그래서 전기차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네.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머스크가 해결했잖아요. 내가 그냥 깔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슈퍼차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어떤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세계적으로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같이 좀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딱 배터리 셀 업체를 떠오르는데 일본이죠. 작년도 매출 기준 한번 볼까요? 예. 작년도가 33조 7천억 정도 나왔어요. 전체? 여기서 한 60에서 65%가 그 중대형 자동차 쪽, 소형 배터리 쪽도 한 30% 내외 정도를 차지합니다. 30에서 한 제법 있어요. 25% 정도. 네. 적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중대형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ESS 에너지 전 이게 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쪽도 많이 봐야 된다고.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죠. 왜냐면 이제 거기는 60%에서 70%를 육박하는 비중인 거고 네. ESS가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10%가 살짝 안 되는 거니까 이게 10%에서 20% 되는 것보다는 원래 잘하고 있는 게 더 잘 되는 게 네. 기업이 컨텐츠 점프하기는 더 좋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 그 전기차는 캐즘 얘기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ESS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비중을 정확히 들어보면 확실히 전기차가 차가. 사이즈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8천만 대 팔리는 거 가운데서 30%만 먹어도 네. 2,400만 된 거니까 그럼 거기에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고 ESS는 차라리 LG 엔솔보다는 이쪽 관련된 테마를 공략하는 게 더 낫죠. 네. 왜냐면은 걔네들은 시총이 적을 테니까. 33조 가운데서 10%면 대충 3.3조잖아요. 3조도 살짝 아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LG 엔솔은 시가총액이 지금 94조인데 94조에 3조 매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6조 나왔어요. 그러면 100% 성장한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면 사업 모델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네. 배터리 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G화학에서 분사해서 나가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런데 LG화학도 2차전지라고도 하고 맞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한다고 하고 뭐가 다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LG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네. 그러니까 배터리 딱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배터리 에너지. LG는 뭐예요? 화학이잖아요. 네. 화학. 네. 그러니까 LG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LG 화학. 화학이니까 화학이 주사업이죠. 그러니까 배터리로 하는 것도 맞는데 주사업은 화학 쪽, 케미칼 사업이 메인이고 거기에 배터리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일은 하는데 배터리 셀을 하는 건 아니고. 배터리 셀은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고 예. LG 화학이잖아요. 화학은 보통 우리가 소재로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예. 옷 입는 것도 다 화학이잖아요. 화학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만들 때 양극재 좀 줘, 전구체 좀 줘. 예. LG 화학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직접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파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면 야 내가 이번에 테슬라 하나, 그 현대자동차나 GM한테 이번에 내가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해야 돼. 자 재료 좀 줘볼까? LG화학 양극재. 그러면 LG화학은 양극재를 달라고요? 양극재를 줘. 근데 쟤네들은 양극재만 하는 게 뭐도 있어요? 케미칼 사업도 있죠. 네. 전구체 사업도 있고 또 바이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주력은 아닌 거죠. 아하. 이런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떨어져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주주분들이 맞아요. 분노하셨죠. 맞아요. 업어 키웠더니 정작 잘 되니까 나가네. 그때 욕이 얼마나. 실제로 잘못된 결정이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주들을 완전히 그 골탕 먹이는 건데 굉장히 저는 그때는 혼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차이점을 좀 봤습니다. 둘 다 2차전지, 2차전지하니까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은 기본적으로 화학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화학 소재 중에 2차전지로 쓰이는 쪽이 있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2차전지 배터리 셀, 이 2차전지가 정체성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죠. 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시 좀 집중을 해서 배터리 네. 셀을 만들어서 어디다 다 파느냐. 완성차 만드는 업체들이 다 고객사인가요? 그냥 웬만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름 대면 다 아는 기업들 다 해요. 그러니까 토요타하고 네. 혼다하고 폭스바겐하고 벤츠하고 네. 다 들어가네요, 진짜. 테슬라하고 이름 대면 다 해. 근데 그 스텔란티스도 고객사들이 하고. 비중이 고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 좀 집중돼 있어요? 테슬라가 주력이에요. 역시. 테슬라가 주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약간씩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연동되는 건 테슬라의 연동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뉴스는 역시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챙겨야 되겠군요.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매출에 영향 끼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모멘텀적인 요소는 그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OPM, 마진, 질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GM이나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 보조금 받죠. 보조금 때 미국 IRA 보조금. 걔네들은 다 분명해야 같이 합작 공정하잖아요. 네네네. 얼티엄 셀즈. 그래 보조금 받지.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게 보조금 때문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체 이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메인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M하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미국 쪽. 그걸 합작 공장 만들어낸.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거 영향을 좀 끼칠 그럼 수 있겠죠. IRA 보조금 영업이익이겠네. 이런 쪽이 상당히 LG에너지 솔루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아, 보조금이 예.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이걸 좀 보이는 숫자로 얘기하면 올해 네. 1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보조금으로 지금 예상된 게 1조 5천억이에요. 오. 그럼 적자네. 전기차는 역성장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성장 산업군인데 역성장 하니까 사실상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군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늘어났으면 상관없는데 네. 매출이 줄어들었잖아요. 33조에서 예를 들어 40조면은 우리가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근데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3분기나 4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파트너사들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테슬라가 될 텐데 아까 그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매출이 100이었을 때 25%를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딱 수학 공식처럼 25%는 아닌데 24에서 한 26% 왔다 갔다 해요. 평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주요 고객이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 GM 그 스텔란티스 요 합작법인 얘기도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이 배터리셀 이 제품들의 경쟁력 여기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뛰어난 겁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원통형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4680 배터리.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가니까 일반 배터리는 안 돼 같은 거야. 그래서 큰 거 하나 만들어 볼래? 네. 그걸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 제일 잘하죠. 이제 오창 공장 쪽에 이제 공장 짓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잘했던 게 파우치형이에요. 파우치형. 이게 좀 납작한 거. 근데 봐봐요. 우리가 전기차 화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리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양극하고 음극하고 이 딱 만나는 순간 화재가 나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슬림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은 이렇게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르다 보면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이 분리막이 좀 더 압착되고 약해질 하니까. 테니까 요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머스크가 밤새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야, 씨, 안 되겠다. 그냥 니들과 할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럼 파우치형에서만 경쟁 우위인 거예요? 파우치형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원통이나 가정에서도. 원통형.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1990년도 초반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LG 회장님께서 삼성이 반도체 쪽으로 올인할 때 우리는 뭐 할까?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쪽하고 가전 쪽은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그다음 디스플레이하고 가전 쪽 워낙 잘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되 우리 이제 그 배터리 쪽 이쪽을 미리 준비하자. 90년도 초반인데. 그때 그 구본무 당시 그 부회장이 유럽 갔다가 이거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막 적자 20년 넘게 적자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걸 LG화학이 먹여 살렸던 거예요. 케미칼로 돈 벌었던 거 1년에서 2조에서 3조는 벌었거든요. 케미칼로. 그래서 번 걸로 배터리 적자 말고 벌군 걸로 적자 말고. 근데 이 녀석이 흑자 조항됐더니 나가겠대.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갈 때 믿고
가야 될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라미네이션 이 공법을 가지고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탑 플레이어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셀 업체들보다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LG 수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아. 이 수율에서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면은 SK온이죠. 수율을 못 잡으니까 자꾸 그래서 돈 먹는 뒤처지는 하마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1년도에 흑자 전환 됐잖아요. 근데 SK온은 아직도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 SK는 그룹 차원에서도 열심히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쉽지.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중반부터 준비했잖아요. 네. LG는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90년대 초반부터. 그러면 시간이 20년 가까이인데 그 20년 동안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 데이터들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재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하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난 그냥 스페이스 X나 연구해야지. 그래서 배터리 니들이 해라. 이렇게 의존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워낙 계속 잘하고 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SK온이 좀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니까 많이 내려가 있는 신경이 많이 집중이 덜 돼 있는 SK온을 지금 뭔가 투자를 하면 앞으로 올라갈 것도 많지 않나 이건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물론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이 부동산이 폭락하면 네. 변두리 안 사요. 강남 그래도 아파트만 사는 마인드고 제가 설사 안 살아도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인천이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고 네. 청주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부산이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은 값이면 무조건 강남 사요. 상급지. 반포. 계산으로 그리고 간다. 나서 차라리 네. 그 당시 내가 산 다음에 그 이자 감당할 그 비용만 된다면 올라갔을 때 시세 차이가 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K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1등이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1등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낫죠. 찰스먼거의 투자 방법 아닙니까?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자. 싼 기업을 아주 쌀 때 사지 말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탄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좀 꼬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돌다리 두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긴장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런가? 물론 한창 잘 나가긴 했었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이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뭐 실적 쇼크다, 뭐 적자 전환이다, 뭐 사실상 적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적 흐름이 잘 나가다가 좀 꺾였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앞으로는 또 실적이 그렇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되게 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기차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이게, 굳이 추격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전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중심이 전 바이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바이오는 중심이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이 배터리는 반도체 부진하는 흐름을 자동차랑 서포트해주는 목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중요도를 따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안 좋다. 좋았으면 60만 원 있겠지. 지금 40만 원 초반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 한창 60만 원 위에 있을 때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했는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그나마 멀쩡하지 뭐 LNF나 에코프로비나 이런 주식 장난 아니에요. 70% 막 75%씩 빠졌어요. 눈물 나죠. 첨보는 뭐 80%막 빠졌고. 첨보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주식 빼면은 양반인 거죠. 네. 근데 양반인데 반성해야 되는 양반이지. 요 주가 흐름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얘기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자, 이 기업이 2020년도에는 적자였어요. 적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흑자로 전환되니까 상장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의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당시에 배터리 1등 나 아닙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엄청난 베팅 자금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사실 그 이 종목은 네. 처음부터 계속 고평가 얘기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022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시장의 중심이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1년도에 대형 홈런을 칩니다. 그죠?
천슬라 해가지고 천슬라? 맞아.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네. 그치. 천슬라, 2000슬라 막 얘기 나왔었지. 테슬라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를 한 번 더 썼어요. 어떤 변화를 더 썼냐면은 중국 기가 팩토리 여기서 대규모 양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한 45만 대 팔렸던 테슬라가 2020년도가 한 45만 대 밑으로 팔렸거든요. 43만 대인가? 그리고 나서 더블로 팔죠. 네. 2021년도에 그래서 93만 대, 94만 대까지 늘어나 1년 사이에. 대박 아닙니까? 2배를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100조로 이제 확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흑자 전환 되니까 1년 뒤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저희도 흑자 전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흑자 전환되고 테슬라가 자동차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90만 대에서 110만 대, 120만 대 이게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니들 증설해야지. 저희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증설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LG 화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상장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상장의 목적이 증설하려고. 그래서 155요 당시가 이제 155기가와트시 생산했을 때예요. 예. 60기가와트시가 제가 100만 대 100만 정도 대? 했으니까 대충 200만 대 250만 대, 230만 대 정도 생산했을 때 캐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배터리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랠리를 보이다가 7월 달 이후부터 전기차 관련되어서 이제 고평가 논란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엠 온갖 재료들이 다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은 또 훨씬 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가 역성장하거나 첨보가 적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이거 괜히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경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번이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대 맞은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은데 세 대 맞은 거예요. 적자나는 기업들이 슬슬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관련되어서 계속 판매가 되는 걸 봤는데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더 잘 팔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테슬라가 겨울에 막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막 가동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이게 전기차 되는 거 맞아? 이런 그렇죠. 의구심들.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그 당시에 주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포커스를 바꾸죠. 그래서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쪽 비중 막 이 당시에 옮기기 시작을 저도 했었어요. 그때 놀란 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나? 그렇죠. 다시 하이브리드야? 네. 그래서 공매도 제한 이슈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라왔었다가 네. 이 캐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8월 5일까지 끝도 없이 하락을 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제 리튬이나 이런 가격도 끝도 없이 하락을 했고. 맞습니다. 근데 돌아서기 시작했던 게 CATL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BOE하고 네. 그래 전 세계 전기차 중국이 짱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글로벌 그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도 니들 너무하다.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걸어내는 게 어딨어? 떼끼. 그러니까 관세 더 높일 거다. 원래 미국은 그랬다 치더라도 네. 유럽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도 이제 이거 관세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2분기 때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머리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죽겠다. 약간 살짝 양보 좀 한번 해볼까? 예. 부동산 경기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러다가 반란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CATL이 그동안 저희의 기업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전 세계 전기차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상장 페이지 멘트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리튬 이거 생산을 좀 조절할게요. 예. I'm sorry. 그러면서부터 리튬 가격이 하락이 멈추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지독했던 하락이.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이거와 관련된 가격 다운, 적자가 이제 더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안 나가겠구나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와요? 인천에서 불이 나더라도 야 어차피 더 이상 최악은 지나갔어 임마. 더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8월달 요때는 이제 중국에서의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주가는 그런데 네. 실적으로 따지면은 2023년까지 좋았다가 올해 데이터들을 보면은 분기별로 다 적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예정인가요? 언제쯤에나 그럴까요?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봐봐요. 이게 분기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2023년도 12월 달은 매출이 8조에서 881억이에요.
그 전에 2023년도 9월 달에는 8조 2천억이 5,100억 정도 벌었었는데 매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영업이익이 881억이니까 뭔가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구나 하는 거 알죠? 줄었어요. 예. 그죠? 급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 주식은 선행하니까 그죠? 배터리 관련된 주식 7월 말이나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2023년도 3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보면 실제로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됐죠. 영업이익은 적자가 됐어도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근데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조금 받아서 흑자 전환되면 그게 뭐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관심 있어 하는 거죠. 니들 보조금 없이도 흑자 전환될 수 있니? 그러면은 흑자 전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기차를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연기가 지연됐던 게 이제 멈추고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보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소 계획도 다 발표가 됐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고, 이제 9월 달부터는 그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기할 업체들 다 연기됐고, 줄여 업체들 다 줄였다. 네. 그러면 3, 4분기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당기 순이익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높아지는 구조로 가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게.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에서 4분기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본질적인 이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바텀 구간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단 정도는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랠리가 나오려면 꿈을 꿔야 돼요. 네. 배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려면 테슬라가 짠 나가가지고 엔비디아 잠깐 나와. 에브비 너 나와. 나 다시 할 메타 거야. 나와. 내가 대장이야. 내가 테슬라 내가 대장이야. 머스크 내가 대장이야. 스페이스 X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테슬라가 안 되죠. 전면에 나가서 전기차 관련된 사이버 트럭에 의해서 모델 2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할 겁니다. 나와. 엔비디아 나와. 내가 대장이어야 돼. 테슬라가 그리고 그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차여야 돼. 전기차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서브 역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은 형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바텀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가는 저점하고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할까요? 어떻게 잘하냐면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매출 비정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4분의 1 정도. 정확해요. 굿. 그리고 60기가 와트시면 100만 대. 멋있어요. 이거 좋아요. 무조건 외워야죠, 오늘은.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브로맨스. 네. 자, 그럼 봐봐요. 25%가 그럼 처음부터 25%냐?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는 4%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암요. 2020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은 1조 4천억이에요. 그때 테슬라가 32조인가 33조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 3, 4%밖에 안 됐다고. 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을 때 25%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25년도가 33조 정도 되면 곱하기 4 하면은 테슬라의 대출 매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2021년도 이후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가 된 거냐면은 퀀텀 점프가 된 거예요. 네. 그죠? 그전에는 파나소닉하고 협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테슬라가 대박을 냈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꼭 21년 넘어갈 때쯤. 그렇죠. 그 빙고. 그래서 테슬라가 그 당시에 45만 대에서 94만 대까지 퀀텀 점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25% 비중으로 확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2020년도 전과 2021년도 이후로 크게 변화가 한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와 2024년도가 크게 한번 또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냐면은 질이 좋아진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기가팩토리 공급하면서 양이 좋아진 거죠. 규모로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원래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보조금 받아서 내가 2,000억 흑자가 났어요. 그럼 내가 흑자 난 겁니까? 적자 난 겁니까? 그럼 나는 지금 적자예요, 흑자예요? 흑자죠. 흑자잖아요. 네.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적자 난 것보다는 좋은 값어치를 유지하는 게 맞죠. 네네네. 방어의 용어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비싸게 살 이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그것 때문에 추격 매수하거나 비싸게 살 요인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본질적인 최악은 경쟁력이 이래서 올라가면 그건 비싸게 사도 된다. 네. 시장의 중심에 섰을 때. 근데 지금 그걸 사용하는 상황의 도구가 바텀을 잡을 때 그 도구를 제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좀 잘 전달이 됐길 네네네.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거기서 규모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했을 때와 질적 성장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이걸 주가로 밸류로 바텀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3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가 나오니까 저점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을 한 다음에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좀 부담 없이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그 인천의 전기차 화재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 공포가 아직 완전히 사그라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뉴스도 자꾸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우려감은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하고 네. 우리가 실생활을 경험하는 거하고 주식시장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 인터넷 그 커뮤니티 네. 같은 데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짜뉴스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전 세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발하고 이런 것도 믿을 수 없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건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청라 쪽에서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되게 좀 피폐해 주신 분들 되게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네. 주식은 그때부터 올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적자 났을 때부터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최악의 시기라고 보여질 때.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8월 5일부터 확 치고 왔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건 누가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돈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주식으로 돈 번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좀 도와주는 가는 게 제일 전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건 전 이런 의견이에요. 걱정이잖아요. 네. 주식은 걱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시장에 지금 악재가 없지? 걱정거리가 왜 없지? 그럼 저는 그때부터 조금 약간 현금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는 게 항상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거리들이 이미 다 나와서 모두가 알고 있으면 괜찮다. 땡큐인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왜냐면 주식이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도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의식하고 무의식이 공존된 상태에서 사람은 주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주식 거래를 해야 비이성적인 잘못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좋은 기업을 싸게 팔고 그걸 어떤 사람은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하되 네. 내가 정 걱정이 되면 안 사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대신 주식 거래할 땐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은 불 안 나나? 비행기는 가다가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걱정들은 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그 좀 감수하고 좀 다독거리고 해줘야 되는 부분하고 투자의 관점은 그냥 다 돈으로 봐야 된다. 돈은 이익이 되면 가는 거고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밸류하고 어떤 투자 논리를 접근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인상적인 것이 저희가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자동차 명장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분들과의 뭐 인터뷰라든지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도 가끔은 이게 의미가 있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나?
결국에는 진짜 투자자 관점에서 철저하게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시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뭐 발생을 하고 안 하고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주가가 바닥이고 또 앞으로 좀 더 나아질 만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투자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유의사항 몇 가지 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LG화학이 지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LG화학이 수세에 몰리고 돈 마련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언젠간 팔 거다 이런 얘기 정말 자주 있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뭐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요. 안 팔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안 팔 거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고민한 게 생산적이냐. 그리고 그걸 고민하고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네. 높은 확률이냐. 그러면은 이걸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경 쓸 시간에 얼마에 잘 살면 되지? 이 기업이 악재 때가 나오더라도 유가격은 내가 버틸 수 있겠는데 조정 나면 더 사겠는데 그 기업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LG화학 관련된 그런 어떤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를 가정을 해서 비중을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이 주식을 추격 매수하자는 이야기를 안 들었었고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사자에서 35에서 36 정도 오면 사야 된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예. 그리고 목적 자체가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인데 반도체의 빈자리를 자동차하고 배터리가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활용하는. 그러면 여기다 뭐 비중 60% 70% 실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해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럼 내가 포트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를 하나 산다면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가격대 이 주식을 사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LG화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 2번 살 건 3번에 나눠서 사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타협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그 LG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들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35, 6만 원대 만약에 온다면 매수하자입니다. 사고. 여기서는 매수하고 이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는 앞서 제가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잖아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났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는 얼마로 좀 제시를 해드리냐면 그게 궁금해요. 직전에 이제 우리가 2023년도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3년이요. 2023년 11월 6일 날. 11월 6일? 네. 그때 잘 모르겠는데 11월 초에 그 공매도 이야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었던 맞아요. 그때입니까? 그쵸. 종합주가지수가 2270에서 2350을 회복한 다음에 235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다가 2400에서 2500 올라갈 때 공매도 이슈가 나왔는데 예. 이때 배터리가 상한가 가거나 20% 급등 나왔었어요. 그 하루 동안에 갑자기. 그 전까지는 싹 다 왕따였어요. 맞아요. 계속 쳤고 와 어디까지 내려갈까 싶었는데 그날 말이죠. 엔솔이 50만 원 터치했던 날. 그치. 5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그때 배터리가 4번이었어요. 네. 그때 1번이 반도체였고 시장 중심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은 2350에서 2270까지는 자동차, 현대차나 삼바나 그다음에 반도체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2350에서 2270까지는 배터리만 신저가 나왔었고 2300 올라올 때 반도체가 그 꼴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배터리는 다 하락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2300 올라오고 지수는 올라왔는데 배터리가 뺐다고. 네. 그리고 나서 2400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늦게 이제 공매도 이슈 나오면서 이제 얘는 하나 폭등 나오면서 올라왔어. 그때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그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요때가 뭐냐면 배터리와 관련된 수급이 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역성장이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반영이 됐었을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회복을 못하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중장기 목표로는 이 정도 가격을 설정하면 될 것 같고 50 정도. 그래서 50, 요 금방 정도 됐을 때 한 48이나 5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단기 목표치는 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유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토마토 투자자분 김정수 운영력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벌거벗은 종목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